안녕하십니까.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요. 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작아서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집중도도 더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이썬 개발을 위한 최상의 무료 개발 도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파이썬 초보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함께 파이썬을 배우고 있습니다. 파이썬 하다 보니까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저는 감히 파이썬이 21세기의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파이썬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아마 업무적으로 혹은 공부를 위해서 파이썬을 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인데요. 과연 현대적인 개발 도구는 어떤 기능이 제공돼야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번 세션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저는 초보니까요. 근데 사이트를 뒤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최고의 웹 개발 도구라면 이 정도 기능은 제공돼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문서로 나와 있더라고요. 쭉 보면 뭐 유니버셜 파일 포맷을 지원해야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HTML과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지원해야 되고 모든 플러그인 다 지원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CGI 뭐 등등 많습니다. 과연 이런 웹 개발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에디터를 떠올리시나요? 답은 노트패드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찾아온 내용은 사실은 이 사이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유니버셜 파일 포맷부터 쭉 있죠, 그죠? 네, 쭉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가 최고의 개발 도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이 사이트 이름은 거창하게 노트패드.org입니다. 예. 그리고 이 노트패드 org 사이트에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요. 파워드 바이 노트패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파워드 바이 노트패드 혹은 메이드 위드 노트패드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위드 노트패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냐? 1998년부터 무려 10년이 넘게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믿을 수 없다. 근데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를 해놨어요. 사이트 밑에 보시면 Powered by Notepad 아이콘이 있어요. 요것만 있냐? 아닙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예, 이 웹이라는 세상은 참 놀랍고도 흥미진진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최고의 개발 툴이 노트패드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도 없어요. 노트패드가 최고의 개발 도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과연 제가 뭘 실수한 걸까요? 인터넷에 널려있는 모든 자료들은 개발 도구로 노트패드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저 궁서체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아닐까요?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으로부터 접하는 자료들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한 장점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저희가 비판적으로 한번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비판을 수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겠죠. 그죠? 그 툴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것이 다른 툴보다 좋다 혹은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문서들만 보고는 앞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듯이 노트패드가 최고의 개발 도구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파이썬 개발이 생각보다 매우 편리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사실 합니다. 여기 많지 않은 분인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그 파이썬 개발하실 때 어떤 에디터 쓰시나요? 서브라임 텍스트 쓰고 있다. 예. VIM을 쓴다. 꽤 되죠. 예, 비슷합니다. 이맥스 쓴다. 노트패드 뿔뿔. 비주얼 스튜디오. 한 분 계세요. 예, 좀 이상합니다. 예. 혹은 진짜 난 노트패드를 쓰고 있다. 다행히 없습니다.
예, 여러분 노트패드를 쓰고 계시지 않네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좀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 파이썬 개발 도구로는 서브라임 텍스트나 VIM 쓰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예, 막 높고 그리고 뭐 노트패드 뿔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뭐 거의 한 20년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 툴로는 뭐 최고의 개발 툴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예, 없으시죠? 예, 누가 손들라다가 말았어요, 그죠? 예. 오늘 이후 써보셔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왜 안 쓰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싶은데요. 제 개발 환경이요. 맥킨토시고요. 서브 리눅스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제품군, 여러 제품군들이 사실 있는데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마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여타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는 달리 오픈소스 형태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는 한 30가지, 40여 가지의 코드들을 실제로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맥킨토시도 지원하고요. 리눅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윈도우즈도 지원합니다.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름 들면 아실만한 분입니다. 에릭 감마 들어보셨죠? 디자인 패턴, 갱 오브 4로 알려진 에릭 감마.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의 자바 패키지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제품은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여러분이 잘 쓰고 계시는 뭐 서브라임 텍스트나 노트패드 플러스처럼 실제로 코드를 편집하는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그리고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제품은 뭐죠? 실제로 조금 에디터와는 구분하자 그러면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포지셔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이라는 제품은 제한적이나마 무료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 제품군이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은 기능적으로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리는 유료 제품군에 준하면서요. 그 익스텐션 같은 것들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 규모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 같으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소스 개발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제 사이트는 거의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쭉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시죠. 윈도우 10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처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재미나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제가 미리 수정을 좀 해놨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제품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좀 다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폴더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서 서브라임 텍스트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웰컴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웰컴이 아니고 아주 뭐 이렇게 할까요? 파이콘 코리아 2015 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편집을 좀 글씨가 좀 작죠? 글씨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 지금 유저 세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제이슨으로 들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여기서 1분만 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폰 사이즈를 한 16 정도 조정을 해보죠. 커졌죠? 더 키울까요? 20? 더 키우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파이썬을 만들고 보통 뭐 그렇게 하시나요? 여기서 코드를 쭉 짜고요.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짜겠죠, 그죠? 그리고 재미난 기능은 여기서 이제 오른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늘 하듯이 콘솔로 나와서 뭐 이렇게 뭔가요? 뭐 일어났죠. 신텍스 에러죠. 파이썬의 버전이 그렇죠.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모른 척 하시는 거잖아요. 괄호. 컬러 신텍스도 되고 뭐
귀찮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면 예, 뭐 잘 되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서브라인 텍스트 에디터 같은 데 많이 좀 익숙하신 분들 쓸 수 있고요. 또 재미난 게 이제 깃이랑 잘 연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 이런 것들을 깃에다가 바로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예, 체크인, 그래서 체크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깃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지고 깃에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놓고 같이 테스트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코드는 아마 뭐 맥킨토시나 리눅스 개발자시라 그러면 한번 써볼 만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코드는 사실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과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썬 개발을 위해서 뭘 해주길래 제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냐? 한번 쭉 보시죠. 가장 심플하고 쉬운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썬 첫 번째 줄에는 뭐가 있나요? 항상 임포트가 있나요? 그래서 임포트라고 치면 예, 뭐가 쫙 펼쳐지죠, 그죠? 인텔리센스가 펼쳐지는데 임포트 뒤에는 패키지 이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 환경에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미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sys import 뭐 decimal 뭐 import mass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컨텍스트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 있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임 하고 엔터만 딱 치시면 자동으로 완성 기능이 제공이 되죠. 그리고 import 뭐 한번 해볼까요? mass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뭐 import mass 이렇게도 하시지만 보통 이렇게도 하시나요? import sign 뭐 이렇게도 하시나요? 그죠? mass 패키지부터 sign만 갖고 오는 거죠, 그죠? sign 가로를 딱 치면 이 sign 패키지 sign이라는 펑션이 어떤 식의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floa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라디안 값이 들어가는데 레디안 값이 들어가는데 0.5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 값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value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코드를 짜면 마우스를 여기 밸류 위에 딱 갖다 대면요, 이 밸류의 타입이 뭔지를 추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sign이라는 펑션이 실제로 float 밸류를 리턴하는 것을 알기 어려운데 코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툴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다른 거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밸류에다가 스트링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밸류는 자동으로 스트링임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다가 점 이렇게 입력하면 이 스트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펑션들이 쫙 리스트업이 돼요. 이 중에 골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잘 되나? 한번 보죠. 또 장난도 쳐보죠. 다이나믹 랭귀지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거 아니죠? 그죠? 스트링 하고 다음에 숫자 넣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value 점 하면 두 개의 타입이 제공해주는 펑션들을 같이 보여줘요. 예, 괜찮죠? 그러면 또 장난 좀 쳐보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정말 얘가 그렇게 똑똑해? 좋았어. 그러면 value 이꼴이 11이면 value 이꼴, 자 리스트를 그냥 줘볼까요? 뭐 틀린 거 없죠? 자 그럼 value 이제는 세 개를 다 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있고 인트도 있고 스트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내용을 보여주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기본이고요. 이제는 또 더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코드 스냅핏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for문이나 if문이나 클래스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if 쓸 때는 if 하시고 아까 쓴 것처럼 value는 11 이렇게 하고 코드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에디터는 되게 재미난 게 코드 스냅핏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하실 수 있냐면 edit IntelliSense insert snippet을 누르면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코드 스냅핏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사용자가 정의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클래스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딱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my type 뭐 예를 들면 my typ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뒤에 콜론이 있잖아요. 엔터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시 해볼까요? 클래스 my class name에서 my type 엔터 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콜론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안 떨어집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스냅핏은 아까 메뉴에서 계속 선택하시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입력할 바에 그냥 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몇 개 코드 스냅펫은 그냥 탭만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펑션 디파인 하겠다. def 펑션 argument value 뭐 print value 하고 엔터 딱 치면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value 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괜찮죠? 코드 스냅펫 그죠? 여러분이 추가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펑션을 썼으니까 여기다가 펑션 하나 더 써보죠. 펑션 to 뭐 value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데모상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1과 펑션 2를 왔다 갔다 할 때 위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코드라고 가정을 하죠. 큰 코드라고 가정을 하면 펑션도 한 수백 개 있고요. 그러면 입력을 하실 필요 없이 위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괜찮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으로 가서 샥 가보면 조금 복잡한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뭔 내용이냐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함수 getName이라는 함수가 있고 getHello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이름 얻어서 getHello 한 다음에 출력하고 맨 마지막은 이게 9구단입니다. 9구단 출력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는데 방법이 뭐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면 실행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은 그 레플 환경이 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기 보시면 Python environment라는 그 창이 있어요. 그 창에서 여기 Open Interactive Window라는 게 있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다시피 Python 2.7에서 인터랙티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수행을 이 Python 2.7 인터랙티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디버그해서 보면 여기 Execute Project in Python Interactive라는 메뉴가 있죠. 누르시면 위에 코드를 래플 환경에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만을 딱 잡아다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멀티플 내가 어디 갔습니까? 화면이 1024여가지고 제가 좀 찾기 힘드네. 멀티플 테이블 이것만 내가 인터랙티브를 보내고 싶어 할 때는 여기서 send to interactive라고 하면 그 부분만 인터랙티브로 보내줘요. 예, 봤죠?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 여기서 이게 멀티플 라인에 되어 있는 펑션도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리셋하라 그러네요. 리셋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레플 환경은 지금 2.7로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Python environment라는 우측을 보시면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Python 2.7, 3.4, 아이론 파이썬까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2.7 환경이 아니라 내가 3.4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3.4 누르신 다음에 오픈 인터랙티브 윈도우 하면은 3.4 인터랙티브 열립니다. 그래서 2.7하고 3.4를 왔다 갔다 하면 쓰실 수도 있어요. 괜찮죠? 뿐만 아니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이 파이썬 파일들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Python environment라는 게 있는데 디폴트로는 Python 2.7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그 3.4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4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Make the default environment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열려 있는 프로젝트가 3.4로 바뀝니다. 그래서 2.7하고 3.4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파이썬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새로운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파이썬 2.7을 나는 인바이러먼트를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면 이 파이썬 인바이러먼트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디폴트로 어떤 파이썬 그 버전을 디폴트로 할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2.7하고 3.4 왔다 갔다 뭐 좀 패키지들이 2.7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창을 좀 줄여야 되겠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1024-768 모니터 쓰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1024-768에서도 됩니다. 놀랍죠? 얘는 잡아다가 갖다 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언탭트를 좀 해야겠네요. 3.4로 제가 바꿔놨더니만 지금 에러가 좀 나는데 이걸 다시 2.7로 고쳐놓죠. 그리고 이쪽에 파이썬 인바이러먼트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PIP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PIP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하시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많이 쓰시나요? 플라스크 뭐 이런 거 쓰시면 플라스크를 여기서 바로 인스톨하실 수가 있어요. 인스톨하실 수 있고 혹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중에 최신 버전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지금 2.20이 깔려 있는데 3.1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환경을 2.7로 make default로 바꿔놓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수행되죠. 예, 수행이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한번 좀 보여드리죠. 제가 여기 임의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만들어놨어요. 보통 스타트업 좀 이상하죠. 보통 뭐죠? 메인 아닌가요? 메인? 그죠? 밑에 코드는 이제 스타트업 하는 코드고. 근데 이 스타트업 코드를, 펑션을 메인으로 바꾸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스타트업 찾아가지고 메인으로 고치나요? 메인 이렇게. 여기도 있네. 메인 이렇게 고치나요? 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혹은 어떻게 하시나요? 변경하시나요? 스타트업을 메인으로 다 바꿔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 여기 보면 스타트업이란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얘도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건 수작업을 합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리팩토링 도구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스타트업을 선택하신 다음에 리팩터를 보시면 여기에 rename Ctrl R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이 스타트업을 나는 메인이라고 바꾸고 싶어 엔터를 치시면 이 스타트업이 펑션으로서 호출되는 위치를 찾아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pply 누르시면 여기는 스타트업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는 메인, 여기는 메인 이렇게 바뀌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펑션을 찾아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팩토링 기능은 또 이제 재미난 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얘가 이 메인 함수가 지금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펑션으로 좀 빼고 싶습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단계로는 extract method라는 기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edit, refactor, extract method라는 걸 누르시면 실제 이 메소드를 뽑아내서 외부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예,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메소드 네임 있고 여기 갖고 그죠? 게다가 매개 변수도 같이 맞추어서 전달이 됐습니다. 예, 이런 리팩토링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딱 잡아다가 그죠? 리팩토링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RM인데 이렇게 해서 테스트 메서드 바꾸게 되면 테스트 메서드로 매개 변수를 패싱하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함수를 자동으로 재정해 줍니다. 예, 굉장히 편리하죠. 괜찮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실 때 강력한 디버깅 도구로 보통 알고 계시죠, 그죠? 여전히 여러분이 만약에 디버깅 하실 때 나는 프린트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프린트면 충분하다. 예,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아마 도구 초보? 말하기 좀 그렇네. 예, 왕초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절대로 프린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를 때려 주십시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초창기부터 강력한 디버깅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심플하게 여기가 이제 멀티플 테이블,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바꿔버리죠. 99단 이렇게 9단 바꿔놓고 리팩토링 해놓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수행될 때마다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서 값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측에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불이 탁 떴죠.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한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실행을 딱 해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하나 겹쳐졌죠. 노란색이 여기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게 멤버 변수 값들의 변수들의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계속 해보면 이 i와 j 값이 계속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에 gdb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혼납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디버깅이 또 좋은 것은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조건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99단 다 아시잖아요. 2는 2, 2는 3 있잖아요. 그러면 35번째는 뭔가요? 잘 모르겠죠. 이 함수가 35번째 호출될 때 i와 j 값은 뭐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럴 경우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다가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한 다음에 좀 작아서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에 컨디션 익스프레션을 hit count
주시고, 자, 35번째 멈춰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로즈 하고, 자, 실행을 해보죠. 실행하면 쫙 수행되다가 또 걸렸어요. 언제 걸리냐? 35번 호출될 때 걸리는 겁니다. 그때 35번 호출되는 게 뭐냐? 58이네요. 그러니까 5단에 5 곱하기 8일 때 멈춘 거죠.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컨피그레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함수 같으면 i와 j 값이 뭐일 때 서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i와 j 값이 뭐일 때 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잘 하시게 되면 디버깅 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동의되시나요? 동의 못하겠다. 예, 동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요, 되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히면요, 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5 곱하기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5, 8이 40이 나와야 되죠. 근데 제가 i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뭘로? 8로 바꿔버립시다. 8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하나만 실행해보죠. 한 칸만 딱 실행을 해보면, 원래는 뭐가 출력돼야 되죠? 5, 8이 40 출력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8, 8, 64 바뀌었죠. 그래서 디버깅 중에도 변수의 값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디버깅 시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는 뭐를 제가 준비를 해놨냐면은, 이건데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되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 숫자 맞추는 게임 아시죠? 여기 뭐 한번 입력해보죠. 명신, 킴, 재림 입력하고, 자,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어. 하나 생각해봐. 뭐 이거죠. 10. 뭔가요? 10 넣었는데 한 방에 맞췄어요. 신내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기를, 자, 10이 아니기를 보고 10. 뭐라고 났나요? 너무 커? 그죠? 너무 커? 그럼 작게 써야 되죠?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5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5를 입력해야 되죠. 너무 낮아? 7. 너무 낮아? 8 아니면 9죠? 8. 맞췄어요. 4번 만에 맞춘 거죠. 4번 만에. 이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하면 되게 재미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 프로그램을요, 단 한 번에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맞추냐?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랜덤 밸류를 받아서 넘버에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F9, F5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름 뭐 입력하고, 입력하고, take guess, 5 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while문이라.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금 안 걸리죠. 왜 그럴까요? 포트로 어태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잘 되면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죠. 뭐 안 되면 안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고 리눅스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frame not 모듈이라고 나오네요. 디스어셈블리로 볼 수는 없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시면 파이썬만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C나 C++ 모듈을 호출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속도가 느리니까 보통 이제 수행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C나 C++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디버깅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파이썬 코드에서 C++ 코드 쪽으로 갔다가 C++ 코드에서 다시 파이썬으로 오가는 뭐 이런 믹스드 프로그램 과정에서 디버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곤란한데 해보죠. 되네요.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파이썬에서는 그 myCpp 모듈의 hello world라는 함수를 이러면 안 되죠.
살려줘. 예, 이게 아닙니다. 예, 넘게임이죠. 아, 넘게임이 아니죠. 오픈 프로젝트 믹스드. 예. 예, 이건데요. 그래서 mycpp.module 내에 add substract라는 그 함수를 그 C++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놓고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이라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예, 지금 붙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다음에 step into를 누르면 실제로 이 코드를 구현하고 있는 C++ 모듈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C++ 내에서 디버깅을 쭉 하다가 다시 파이썬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파이썬하고 C++를 같이 붙여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는 디버깅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PP의 디버깅 환경과 파이썬의 디버깅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믹스드 프로그래밍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런 식도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리눅스 쪽 안 보여드렸지만 보신 걸로 하시고 리눅스 쪽에 리모트 디버깅도 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웹사이트에다가 파이썬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놓고 리모트로 그 웹서버에 있는 소스 코드를 어태치해서 디버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예, 디버깅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 하다 보면 성능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역시 여러분은 예, 아까 말씀드린 초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성능이 좀 모자란다, 성능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능이 모자란데 어디가 성능이 모자란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전체를 보고 야 여기가 조금 느리지 않을까 라고 짐작해서 코드를 막 고치거든요. 근데 누가 야 이 함수가 지금 코드가 제일 느리네 라고 알려주면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썬에 관한 프로파일링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 그 코드의 내용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수행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예. 자, 뭔가를 수행합니다. 루프를 막 돕니다.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산을 수행하는데 한 5.8초 정도가 걸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5.8초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분석을 해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석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보시죠. 쭉 기다려서 보시죠. 보시면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수행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를 보니까 핫패스라는 것은 가장 CPU 시간을 많이 쓰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 calculate jet serial pure python이라는 함수가 전체 수행 시간의 약 98.9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그 안에 있는 abs라는 함수가 42.89%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눌러보시면요. 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이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어떤 함수가 다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코드로 이동해서 이 부분이 최적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최적화 한번 해보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calculate jet serial 이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니까 의미 없이 이 루프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루프를 좀 잠깐 지워보죠. 예, 루프를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이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하고 0.04초 만에 끝났어요. 이렇게 최적화 구간을 우리가 좁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기서 compare report라는 걸 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수행했었던 그 프로파일링 결과와 두 번째 수행했었던 프로파일링의 결과를요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잡아다가 여기 아니죠. 쭉 보시면 아까 4라고 돼 있었던가요? 네, 4를
4번, 5번이 비교를 하면 파일이 없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4번이랑 5번 4번이랑 4번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shared violation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행 중이었군요, 제가. 다시 한번 수행을 하고 컴페어를 해서 네, 5번으로 바꿔야죠. 됐습니다. 비교하면은 실제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 성능 속도를 비교해서요. 이 함수 개선된 함수가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의 정보들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링 결과에는 지금은 이제 서머리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콜트리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함수들이 호출되어 있는지를 본다든지 혹은 모듈 단위로 해서 그 모듈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외부 패키지 같은 거 갖다 쓸 때 그 패키지가 소모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능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파이썬의 성능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은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을 좀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플라스크 많이 쓰시나요? 보통 한국에서는 장고도 많이 쓰시는데 플라스크도 뭐 쓰실 것 같아요. 제이드 형태로 제가 플라스크를 쓰려고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뉴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템플릿을 만든 거고 지금 이제 수행을 해보면 수행을 한번 해보죠. 조금 느린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잘 열리죠. 플라스크 제이드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애저라는 강력한 클라우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어딘가에 퍼블리싱을 해서 서비스를 바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떠나지 않고 바로 배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퍼블리시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쳐보죠. 뭐라고 플라스크 이거 너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뭐 제목을 붙이고 오른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퍼블리싱을 하시면 애저 환경의 어떤 구성 정보들을 조금 입력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누르게 되면 실제 수정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요. 그 웹서버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배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파일들만 애저에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웹서버를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대를 해보죠. 여기 애저 웹사이트라는 웹사이트 쪽에 여러분이 금방 배포하신 프로그램이 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배포를 하고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바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애저 웹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실제 상용 프로그램에 배포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디버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서버 툴에 앱 서비스 쪽에 디버깅을 또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어태치 디버깅을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태치 디버거 파이썬이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어태치를 해서 디버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파이썬 개발자들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요 그냥 까시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보셨던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가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커뮤니티 에디션이나 기존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 같은 거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추가로 뭘 설치하시면 되냐면 PTVS Python Tools for Visual Studio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기능을 제공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이 PTVS 검색해 보시면 돼요. PTVS 검색하셔가지고 이 PTVS를 설치를 하시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강력한 인텔리센스나 혹은 디버깅 기능이나 혹은 배포 기능까지 모두 포함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비주얼 깔고 PTVS 깔고 그렇죠. 그리고 파이썬은 뭐 여러분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파이썬 ORG에 가서 파이썬 그 인터프리터를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제가 이렇게 좀 리스트를 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멀티플 플랫폼, 멀티플 랭귀지에 관한 지원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MVA라고 하는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는 놀랍게도 파이썬 교육 과정이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소개 쪽에서 비디오도 한번 보실 수 있고 저도 저희 아들과 같이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VS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이 비디오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2개 정도 비디오로 제작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는 저였습니다. 제가 김명신이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고요. 뭐 요런 책들을 좀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이제 그 세션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